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 씁쓸하고 달콤함이 섞여있는 그런 사람이죠.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주시는 베프의 촉 배상원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베프님은 항상 표정이 비슷하세요. 예. 표정이 변동이 원래 없어요? 뭐 그렇게 훈련 받죠. 아,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예, 효정을 프로파일러는 그렇게 해라. 예, 예. 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프로파일러의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이렇게 영향받으면 안 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사이코패스들은 저희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소와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하지 못하게끔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학교 때부터 경찰학교라든가 그 이전부터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예. 오, 와. 전 사실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표정을 읽히지 않도록 예, 해야 그렇죠. 되는데, 뭐, 사이코패스나 범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오, 오늘 정말 좋은. 오늘 나오는 분들도 아마 분의 얘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오, 좋아요. 자, 그럼 이따가 한번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총괄실장을 맡았던 지금은 이제 사퇴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으로 결국은 이제 사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아들 그 래퍼인 노엘이라고 불리는 장용준 씨가 추석 명절 때 사건이 일으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추석 명절이 시작됐던 9월 18일 날 밤 10시 30분에 그 가톨릭 성심병원이라고 이제 저기 그 서초 경찰서랑 저기 뭐 고속터미널 사이에 있는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강남성모병원 예, 사거리. 그 사거리에 우회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노엘 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접촉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자체는 사실 신호 위반이 뭐 이렇게 되거나 그건 뭐 큰 건은 아닌데 네. 그 사고 처리라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노엘 씨가 약간 좀 비틀거리고 말이 좀 횡설수설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그것이 뒤차에 CCTV에 블랙박스에 찍혀갖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처음에는 몸싸움인 줄 알았는데 네.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노엘 씨가 머리로 경찰관을 이제 들이받는 형태의 것이 나와서 이건 폭행이다라고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상태고요. 거부한 상태에서 경찰이 뭐 너무 인사불성이어서 조사 못하고 그때 이제 귀가 조직도 막 시키고. 예, 근데 그때 아마 장지훈 씨 부인일 것 같은데요. 저 노엘의 어머니가 네. 오셔갖고 실험 보증해서 데려갔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팩트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음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음주 무면허. 그러니까 무면허 일단 기간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는데 또 음주 상태였고 그렇죠. 그래놓고는 음주 측정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이건 이제 공무집행 방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 예전에 2년 전인가요? 그때도 막 운전자 바꿔치기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마포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그때는 이제 그 노엘 씨가 운전하고 그 옆에 뭐 여자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 상태에서 그 오토바이를 크게 치어한 상태였고 그게 분명히 본인이 운전한 게 맞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30대 남성이 자기가 운전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때 혹시 얘기된 게 그랬죠. 소속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뭐 그것은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정리가 됐지만은 네. 그때도 이제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사건이랑 2년 사건이랑 너무 패턴이 똑같은 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장재현 의원이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와갖고 이 건 자체를 완전히 그 정리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건과 그때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노엘 씨의 어떤 일종의 범죄적인 의식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별게 아니고 경찰을 때려도 별게 아니고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별거 아니고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결국은 큰 범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처리되니까 네. 결국은 지금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뭐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하기도 어렵지만 뭐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면 음주하기도 좀 어렵고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경찰을 폭행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권력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왜 제가 왜 저기 장지원 씨 부인이자 노엘 어머니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그걸 본 노엘 씨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예. 공권력은 우리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보나요? 하위 경찰쯤은 별거 아니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내가 합리적으로. 들이받아도 저 사람들은 나한테 무릎을 꿇을 거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노엘이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지원 씨 부인자 노엘 어머니라든가 그 노엘 씨의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이 다섯 의원이니까 그게 뭐 요번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권력에 좀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와서 국회의원 부인이 와서 다 정리해 준 거죠. 그거를 아들인 노엘은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지금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지원 씨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여론인 게 이거는 뭐 연좌제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가 어느 걸 책임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동을 부모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노엘 씨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좀 보는 거죠. 그 우리 지금 유튜브 동접하시는 분 중에 깊은 밤 블랙홀님 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 재난지원금 받는 국민들 길 위에서님도 그렇고 그때 뭐 거지 취급했나 완전 거지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지금 하는데 그래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기가 뭐 노엘 SNS, 씨가 그렇게 국민들을 또 거지 취급했어요? 네, 돈 그걸 또 받는다고?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좀 비하적인 표현을 해갖고 논란이 됐었죠. 예. 그렇군요. 자, 기리예사님 일반 국민이었으면 즉시 구속됐겠죠? 이런 얘기했고요. 이경진님 구속시켜서 반성 좀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님 단순 아들 범죄인데 부모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프레임을 또 만들어버리는 정치인들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면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참 그냥 노엘 씨가 본인도 성인이니까 당당하게 잘못된 그렇죠. 건 처벌받고 그랬으면은 이제 여태까지 오지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와 그 힘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공권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아들이라면 어쨌든 본인도 공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사실은 지난번 자기 때문에 그렇게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랬으면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지는 좀 아버지한테 미안해서라도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장제은 의원이 정확히 본인이 큰 정치를 하실 분이라면 네. 노엘의 그 사고 현장이나 사고 상황에 본인이 가서 직접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자신의 부인하고 노엘 어머니를 보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나빠졌다는 표현은 좀 성인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반복적인 패턴이 유지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에 네. 사회적으로 이제 대놓고 이렇게 뭔가 사과를 하지는 않고 중간에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반사회적인 거죠, 이거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버지 힘을 등에 업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도 이런 특권 의식이 젖어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도 알아서 그냥 이 사람들 좀 봐주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분명히 자신이 이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라고 강력하게 팀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과장이나 서장들이 문제죠. 중간 간부들이 문제군요. 그 사람들은 승진이 걸려 있고 직접적으로 고위직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일반 시민들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쳐다도 안 보겠지만은 그런 중간 간부, 고급 간부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국회의원을 상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굽히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그 관행과 그걸 바꿔야 되는데도 못 바꾸니까 결국은 현장 경찰들도 그냥 그런 힘 있는 사람 아들이나 이런 오면은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 상황. 아마 지금이 그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표정을 이제 그렇게 훈련을 일부러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엘 사건하고도 이게 좀 연결되는 말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경찰관들은 훈련할 때 하죠. 특히 이제 경찰관들 현장 경찰관들이 교통 경찰을 단속하는 경찰관들한테 네.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표정을 익히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찰들이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굽히고 들어오는 표정을 발견했을 땐 바로 달려듭니다. 아, 그러면은 약점을 노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노예 씨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단속하려고 했던 그 경찰에게 본인의 신분을 분명히 노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경찰이 좀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좀 뭔가 마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더 세게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대민 업무를 하는 형사 경찰관들한테 포커페이스 유지, 감정선 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훈련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기 힘듭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그거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중간 간부들인데 자기들이 오히려 어겨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계속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한테 어떤 권한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당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가 경찰관들 만나면은 우리가 막 항의하거나 뭐 얘기하고 그래도 절대 표정 안 바뀌고 똑같은 어투로 똑같은 말로 그냥 계속해서 당신의 잘못은 이겁니다만 반복하던데 그것도 이제 훈련의 일환이군요.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노역의 뉴스인 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배프의 촉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용준 씨인가요? 노엘 씨 힙합 가수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힙합 팬들이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래요. 그 사람이 가수로서 활동하는 거 하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건 별개인데 이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가수도 못하게 하는 게 맞냐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그 업계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네. 실제로 1인 기획사라는 개념이 있고 1인 기획사라는 게 무슨 개념? 이게 지금 노엘 씨인데 정확히 적용되는 건 아닌데 대형 기획사가 있는데 대형 기획사가 뭔가 뒤를 봐줘야 될 어떤 사람인데 실력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별도의 1인 기획사한테 약간 판을 내주게 해고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힙합판에서는 노엘 씨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실제로는 딱히 뭐 노엘 씨가 예술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어떤 팔리는 가수는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은 네. 그런 전반적인 인식 때문에 팬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는 네. 노엘 씨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힙합판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그 반사적 행동을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예술가 노엘이 아니라 누군가 뒤를 봐줘서 예술가로 만들어진 노엘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달라는 의미에서 팬들이 요구하는 거지. 예술성 노엘, 예술가 노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노엘 그런 차원으로 지금 볼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 만들어진 그런 예, 그렇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과정이 잘못되고 근본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좀 정리해달라는 정리해달라. 차원에서 팬들이 요구하시는 거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노엘의 예술성에 대한 걸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전체적으로 SNS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팬들의 어떤 퇴출이라고 하는 그런 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리쌈 CS님께서 장영준 노엘은 치외 법권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뭐 신의 아들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셨고요. 사실은 또 진리님 경찰 욕할 일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못 치는 사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나라우주님 차라리 현역으로 군대를 입대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인 기업? 뭐 기획사, 혼자 예. 기획사 차려놓고 예. 하는 셀프 그래서 소속사 전속 계약 해지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꼼수다. 뭐 자기가 혼자 차려놓고 자기가 무슨 해지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1인 기획사가 두 가지 개념입니다. 본인이 대표이자 본인이 예술가인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이 아티스트만을 위한 기획사가 있는데 아마 후자 같은데요. 그 후자를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세워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로비를 위해서. 로비를 네, 위해서. 로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재원이라고 하는 그 다선 의원, 힘 있는 다선 의원을 위해서 예. 그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상 내치지도 못하고 내치지도 못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뭘 내주는데 딱히 뭐 판을 많이 팔릴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이 노엘 씨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말 조심하게 되겠어요. 그 판 자체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예. 그러니까 그 팬들은 의심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게 진짜 뭐 안중에도 없이 그 아나 부인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왜 문화계나 그쪽에서는 무슨 왜 못하느냐.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장제원 의원이 사실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그에다가 입장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그냥 사의 표명을 하긴 했는데 또 윤 총장 쪽에서는 아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총괄 뭐 본부장인가 이 지금 자리를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6만 명인가요? 청원에서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야 조금 태도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2년 전하고 그때부터 아마 노엘의 그런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노엘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의 사과라는 게 매우 형식적이고 네. 그냥 면피용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도 역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뭐 상황실장을 사퇴하겠다는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진정한 어떤 사과의 생각을 가져야지 자기 자녀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건데 글쎄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그걸 무슨 장난하나? 저기 사과가 저게 맞나? 이런 느낌을 들 정도라고 하면은 그럼 자기 아들이 보고 못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연동해서 보는 건 그런 거죠. 본인도 진실되게 사과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뭘 보겠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계속 국민들께서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엘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성인이니까 성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버지가 뭐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이 그냥 책임지고 아버지랑 원래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죠. 예. 실제 그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뒷배를 믿고 한 거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그런 뒷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고 사실 보여주는 면이 있으니까 이거를 꼭 그렇게 분리할 수는 없다. 예, 저는 그건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보고 배웠다고 보는 거죠. 안엠님께서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반성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겠죠. 반성을 못하지만 예. 그렇군요. 자, 아이고 참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교화가 가능할까?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이 심리는 도대체 뭘까? 그건 보통 청소년기의 어떤 일탈이라고 하는 모방성이 제일 강합니다. 모방성이요? 모방. 그러니까 방식이죠. 방식과 의식의 모방이죠. 그러니까 일처리 방식이나 예. 사회를 보는 방식? 방식. 예. 그거는 누굴 중요한 타자를 모방하는 거죠. 그건 자기 아버지를 모방하는 겁니다. 본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격적이었는가를 노엘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모방했을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상처 준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본인의 자녀는 분명히 모방을 하죠.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반드라의 학습심리 모방 이론이 예.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이제 시끄러운데 장제원 의원까지 아들 리스크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끄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렇게 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네. 자녀들을 네. 보통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교육시키고 그럼으로써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권의식이 사실 사라지질 않는 것 같은데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뭐 본인이 맡았던 보직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퇴했으니까 좀 얘기가 정리가 될까요? 근데 그건 공직에 대한 부분이고 노엘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장제원 의원이. 그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뭐 모친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부인께서 뭐 하는 건데 그건 본인의 감정인 거죠. 네.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엘의 잘못을 적시하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아버지로서 하는 것이 핵심인 거지. 네. 본인의 가족이 감정이 뭐 밥을 못 먹고 굶다 이런 거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장제원 의원이란 분은 사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 노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전 너무 황당했어요. SNS에 본인의 가족이 밥을 못 먹고 그게 무슨 그게 사과입니까? 그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렸죠. 네. 우리 식구들이 지금 다 밥도 못 먹고 지금 반성하고 있다. 근데 밥 못 먹는다고 말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다. 그렇죠. 중요한 건 본인의 자식이 얼마나 잘못했고 그 경찰관한테 내가 직접 쫓아가서 사과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사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조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또 배 프로파일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막 오히려 더 막 분노가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오늘 배프의 촉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기에 앞서서 저희가 공지할 게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을 법한 포럼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합니다. 2021 은퇴 전략 포럼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나이도 계속 우리가 이제 먹어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전문 역량이 뛰어난 신노년층에 대한 또 혹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퇴 전략 포럼에서는요, 신노년의 등장과 고령사회 정책을 주제로 또 어떻게 재테크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후반을 좀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깊게 한번 토론해 볼 예정입니다. 포럼 시청하면서 질문하시거나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일 저희 방송에 좀 의견도 남겨주시면 또 반영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신장식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이슈 3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